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한 영상 제작을 함께할 김유장 써니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다들 시험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 다람쥐 같다 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겨울잠을 잘 동안 먹을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늦가을이면 바쁘게 움직이는 다람쥐같이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을 빗댄 속담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신의 꿈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가을 다람쥐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양볼 가득 지식과 경험을 채워줄 수 있도록 저희 써니들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오늘은 촬영에 대해 배워볼 예정인데요. 아마 재미있고 실용적인 내용이 가득할 거예요. 우리 집중해서 봅시다. 먼저 오늘의 강의 엿보기. 미장센, 프레임, 영상, 앵글 등 촬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인 미장센입니다. 미장센은 장면 구성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상의 프레임 안에 여러 요소들을 집어넣는 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카메라 앞에 배치되고 촬영되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즉, 세트, 인물, 소품, 동선, 구도, 의상, 카메라 움직임 등 영상에 담기는 모든 요소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프레임입니다. 익숙한 단어죠? 프레임은 영상 하나하나의 경계를 이루는 네모난 틀이에요. 모든 영상은 프레임 안에 구성됩니다. 프레임은 영화 내부와 영화 외부를 구분짓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프레임에 의해 소재의 취사 선택이 이루어지며 특정한 형상만을 선택해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레임과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영상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는 것은 영상 구성의 출발점입니다. 프레임 상단은 권력을 가진 자, 빛, 힘, 열망 등과 관련이 있으며 프레임 하단은 약한 자, 굴종, 취약, 무력감 등과 관련됩니다. 프레임의 경계, 프레임 안의 선 평행이나 기울기 정도는 영화의 분위기나 장면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상에서 처음으로 알아볼 개념은 잔상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눈으로 보면 잔상은 16분의 1초 동안 지속된다고 해요. 16분의 1초 간격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우리 눈은 사진을 움직이는 상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FPS의 개념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프레임 퍼 세컨드의 약자로 1초당 프레임의 수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람은 1초에 16개 이상의 연속적인 사진이 있어야 영상이라고 인식합니다. 1초를 구성하는 사진이 많을수록 더 부드럽고 사실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24프레임은 1초가 24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를 촬영할 때 주로 사용하고 30프레임은 텔레비전으로 송출되는 영상에 60프레임은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됩니다. 영상의 마지막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한 프레임을 구성하는 정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정사각형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으며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이라면 가로 1920개, 세로 1080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론들을 잘 배웠으니 이제는 실제로 촬영하는 법도 배워가야겠죠? 여러분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카메라와 관객의 시선은 동일시됩니다.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상이 중요해지고 관객이 정서적으로 이입하게 됩니다. 이때 샷의 크기는 주관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딱 잘라서 나눌 순 없지만 크게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트림 롱샷입니다.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촬영하는 것으로 주로 배경이나 사건의 광대한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둘째, 롱샷으로 전체적인 배경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풀샷으로 등장인물의 몸 전체를 보여줍니다. 넷째는 니샷으로 머리에서 무릎까지 보여주는 샷입니다. 다섯 번째, 웨이스트샷. 머리에서 허리까지 모습을 담게 되고 상반신의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대화 장면 및 인터뷰 장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샷입니다. 여섯 번째, 미디엄샷으로 인물이 상반신을 보여주거나 행동을 강조합니다.
7번째, 바스트 샷. 머리에서 가슴까지 보여주는 숏으로 가장 기본적인 숏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인물 간 대화를 나눌 때나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할 때 사용됩니다. 8번째, 클로즈업.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인물의 감정이나 중요성을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손톱, 코, 귀, 눈 등 한 부분만을 극도로 확대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긴장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거리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이제는 카메라 각도입니다. 먼저 로우 앵글은 대상을 올려다보는 시각으로 대상의 우월한 지위나 권력을 표현합니다. 미디엄 앵글은 대상을 평행으로 보는 시각으로 대상과 동등한 입장을 나타내죠. 이제 하이 앵글입니다. 대상을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대상을 왜소하고 낮은 지위의 인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호라이젠탈 앵글은 아이 레벨, 즉 앵글에 강요되지 않고 관객 스스로가 대상을 판단합니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므로 뉴스에 사용됩니다.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카메라 워킹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재창조하고 주관적 시점과 객관적 시점을 만듭니다. 그럼 왜 카메라 워킹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시청자가 궁금해할 부분을 보여주어 시청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 표현을 통해 미적 쾌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카메라 워킹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픽스샷.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시켜 일체의 카메라 이동이나 카메라 조작 없이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 팬샷. 파노라마라고도 불리는 팬은 고정된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는 촬영 기법입니다. 세 번째로 틸트샷.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촬영 기법으로 위로 움직이는 것을 틸트업이라 하고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틸트 다운이라고 합니다. 붐샷, 크레인, 질집 등의 장비에 의해 카메라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달리샷. 이동하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동차를 달리라고 하는데요. 바퀴로만 움직일 때 달리샷이라고 하며 레일을 깔아 이동하면 트래킹샷이 됩니다. 카메라를 피사체 쪽으로 가까이 가며 촬영하는 것을 달리인, 피사체에서 멀어지며 촬영하는 것을 달리아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줌샷, 줌인, 줌아웃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움직이기보다는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화면을 이동, 확장시키는 효과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이동해 볼게요. 리드룸, 루킹룸, 헤드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리드룸은 피사체의 이동 방향 앞에 공간을 두어 이동감에 답답함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루킹룸은 리드룸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물이 바로 보는 방향의 앞부분을 띄워놓는 것입니다. 헤드룸은 인물이 머리 상단부와 프레임 상단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제 렌즈의 종류와 조명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렌즈에는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가 있습니다. 차례로 광각 렌즈는 넓은 범위의 물체를 모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원근감이 강조돼 역동적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표준 렌즈는 인간의 눈이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망원 렌즈는 아웃포커싱을 통해 특정한 대상을 부각합니다. 원근감이 없는 평면적인 화면을 만들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슬로우 모션 촬영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이겠네요. 카메라와 렌즈를 알아봤다면 다음은 조명입니다. 조명에는 먼저 사실주의 조명이 있습니다. 현실의 원천적인 조명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촛불이 실제 조명일 경우 촛불만이 빛의 원천인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식주의 조명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조명과는 거리가 먼 회화적이고 시각적인 가치를 강조한 조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조광이 있습니다. 강한 명암 대비를 줍니다. 네 번째로는 연조광이 있습니다. 평면적이고 부드러운 조명입니다. 사실 이런 이론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가장 빠르게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찍어보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촬영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곧 여러분도 나뉜 팀대로 촬영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팀별로 촬영 시 주의해야 될 점은 팀별 채팅방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강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모두들 잘 따라오셨나요?
조금 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실제로 해본다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차례입니다. 앞에서 배운 기획과 오늘 배운 촬영 강의를 잘 습득해서 좋은 영상 촬영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